민주시민 진정서밋 기자회견문. 제목: 재심조차 무기징역구형, 공안검찰 웬 말이냐.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2018 제노 141 고 박길의 선생 재심사건 무죄 선고 명예회복을 위해 약 3년간 억울함을 개진해온 재심 청구 무죄 취지에 동의하고 박길의 선생 뜻을 존경하며 계승하고 있고, 억울한 박길의 선생 재심 사건조차 검찰의 독단적이고 무자비한 무기징역 구형 의견에 매우 부당함과 부적절함을 규탄하기 위해 발벗고 나선 유족 재심 청구인들과 박길의 기념사업회 회원 동지 각계 시민 대표들입니다. 고 박길의 선생은 1926년 가난한 소장농 아들로 태어나서 홀로 주경야독하면서 학문을 익히신 지식인이었고, 1946년 이후에는 몽양 여운영 선생을 도와 건국준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셨으며, 1968년에는 조국의 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해 민주수호동지회를 결성하여 군사독재 정권 타도와 민주화 및 조국의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 일평생을 바치신 분입니다. 또한 경범죄 한 번도 범한 적이 없는 준법 시민으로서 늘 단합을 강조하신 신념 때문에 우리나라의 분단된 현실을 안타까워하셨고, 민주주의 수호와 민족 통일에 그분의 염원이셨습니다. 그렇게 평생 조국의 민주주의 수호와 민족 자주 민주 평화 통일을 위해 헌신하시던 분을 민간인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 국가 권력 군 보안사가 1974년 10월 5일 간첩이란 누명을 씌워 불법 체포 감금한 후 구타, 정기고문, 물고문 등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생명을 위협하는 고문 폭행과 가혹행위를 저지르며 받아쓰기식 조작된 허위 자백을 받아내어 서울형사지법원이 그 허위 자백을 근거로 박길의 선생께 74 고압 746호로 사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고 박길의 선생은 2012년 1월 13일 세상을 떠났지만, 유족들은 고 박길의 선생의 피 맺힌 억울함을 풀어드리고자 무죄 선고 명예회복을 위해 2018년 12월 12일 서울고법 2018 제노 141호로 재심 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재판부는 재심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며 무죄 취지 재심 청구를 그대로 인용해 2020년 5월 6일 재심 개시를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약 3년 가까이 걸린 박길의 선생 재심 사건 진행 도중에도 무책임한 태도를 일관하며 사건 검토를 제대로 못했다는 이유로 원래 변론을 종결하려 했던 2021년 3월 25일 결심 기일을 지연시켰고, 이어 2021년 5월 18일 결심 공판에서도 또다시 재심 사건 검토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구형 의견을 진술하지 않은 채 서면으로 구형 의견을 제출하겠다는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하여 재판장이 재심 개시와 재판까지 늦어져 죄송하다고 여러 번 반복해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 없이 무소불위 남용과 독선 수법의 행태로 결심 기일을 5개월 이상 자의적으로 지연시키며 무죄 취지 재심이 개시된 재판을 매우 부적절하게 방해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재심사건 선고 일주일을 남기고도 제출하기로 했던 서명 구형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다가 선고 6일 전에야 보안사 작성 조서가 증거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피고 본인이 법정 진술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고 공범자들의 부합된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된다라며 47년 전 조작 기소되어 고문 속에서 진행되었던 공판 기록을 그대로 인용하며 억울하게 17년 옥고를 치른
박기래 선생께 또다시 무죄 취지 재심 개시에 반하는 천인 공로할 무기징역 구형이라는 논거 없는 달랑 2페이지 의견서로 제출하며 고 박기래 선생과 유족들을 2번 죽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박기래 선생과 공동 피고인들 진술은 서슬이 시퍼렀던 군 보안사로부터 너 하나 죽어도 표시 안 난다. 죽고 싶지 않으면 불러주는 대로 써라라고 협박을 당하고 살인적인 고문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하며 진행된 임의성 없는 기소 결과이고 이후 검찰에서조차 고문과 폭행을 당하여 그들이 시키는 대로 강압적으로 작성된 받아쓰기 허위 자백에 불과합니다. 당시 불법 체포 고문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군 보안사 수사관들과 수사검사가 원심 법정에 참석하여 신문을 하였기에 피고인들은 당시 공포심이 해소되지 않은 채 또다시 군 보안사로 끌려가거나 후환이 두려워 수사기관에서와 동일한 허위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며 박기래 선생을 비롯한 공동 피고인들의 원심 법정 진술 또한 고문 폭행과 가혹행위로 조작된 임의성 없는 진술이란 점은 재심사건 기록에도 분명히 나타나 있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을 불법 체포 감금 고문 폭행 및 조작 기소한 본 사건은 1974년 10월 뉴스를 2주간 장식했었던 통역당 재건이 사건이라는 거대 조작 간첩단 사건으로 공작되어 발표된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불법적이고 위법한 방법을 통해 조작 간첩단 사건을 만들었고 피고인들을 처형한 사건이며 사형 집행 2명, 의문사 1명 등 3명이 당시 억울하게 죽고 시신은 자루에 실려 나왔으며 충격을 받은 유족은 자살로 화장되는 등 온갖 형용할 수 없는 비극이 벌어진 47년간 피맺히고 한맺힌 사건으로서 박기래 선생을 비롯한 이 사건 공동 피고인들 및 유족들은 명백한 국가폭력 조작 사건의 피해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공익의 대변자라 자칭하는 검찰은 과거 정치검사들의 과오를 인정하고 피고인 측에게 백배 천배 사죄하여도 모자랄 판에 반성하는 모습은커녕 계속 검토 미진 남용으로 부적절하게 재판을 지연하고 농락하며 방해하다가 적반하장격으로 무책임하게 논거 없는 도시란 2페이지 의견서로 무기징역을 구형한 것인데 이는 47년 피맺힌 억울한 피고인 측이 개진한 무죄 취지의 재심조차 또다시 짓밟는 것이고 정의와 공정과는 동떨어진 관행적이고 부당한 행위이자 고 박기래 선생과 유족을 2번 죽이는 만행입니다. 박기래 선생의 본 재심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어야 이 땅의 양심이 살아있는 것이고 판사들의 양심이 바로 서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살리는 것입니다. 정부와 국가 권력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당당하게 잘못이 있다라고 사죄하며 무죄를 선고했을 때 그 국가가 안전한 민주주의 국가인 것입니다. 이상 유족 및 동지들과 민주시민들이 발벗고 나서서 중앙검찰의 비상식적인 구형 부탁과 무죄 선고와 명예회복 촉구를 위한 유족 재심 청구인 및 민주시민 진정서를 여러 국가기관과 언론 방송사 등을 통해 보내고 이를 알리려고 낭독합니다. 2021년 8월 9일 아산 박기래 기념사업회 평화연대 평화협정운동본부 사산제주항쟁 인천 행동하는 양심 민족일보 조용수 기념사업회 애국애족 국민기도회 남북경청 통일농사 협동조합 향민교회 한국민들레도서관 통일뉴스 경기대 명예교수 코너스톤교회 법무법인 제하 여순항쟁 민통성
주민연대 등 촛불혁명 민주시민 각계 대표 및 박기래 선생 무죄 선고 명예회복을 위한 시민탄원서 인적사항 서명인 1107인과 추모의 일동. 다음은 재심 청구인 박형남 법정 진술서입니다. 저는 피고인 박기래 차남 박형남입니다. 1974년 당시 저는 초등학교 3학년 10살이었습니다. 군 보안사 사복 군인들 20여 명이 살고 있던 집 담을 넘어와 무단으로 두달 동안 집안을 점거한 채 잠복을 하였고, 얼마 안 돼서 아버지의 구속 소식을 들었으며 결국 아버지는 수위에 수갑과 포승으로 묶인 채 현장 검증을 위해 사복 군인과 검경 관계자들에 둘러싸여 집에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은 벌겋게 부어 있었고 한쪽 광대뼈는 파랗게 멍자국이 보였으며 한쪽 입술은 터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후에 언론에 공개된 법정 기사 사진에도 비슷한 모습으로 게재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형이 선고되고서야 서대문 구치소에서 어머니를 따라 아버지를 면회할 수 있었는데 그때도 아버지 얼굴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아버지를 존경한다는 담당 교도관이 면회원 어머니에게 비공개적인 자리에서 아버지께서 전해달라 했다며 전한 말은 그동안 심한 육체적 고문이 있었고 잠을 안 재우는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했는데 사형까지 선고될 줄은 전혀 몰랐으니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에는 영향력 있는 인권 변호사를 수임해서라도 대법원에 무죄를 항고해야 한다고 부탁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실제로 면회 당시 아버지께서는 교도관의 만류에도 큰 소리로 아버지는 절대 공산주의나 간첩이 아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민족주의자이니 너는 절대 기죽지 말고 아버지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진술은 아버지께서 17년 옥중 생활 중에도 한결같이 면회 때나 서신으로 말씀해 오셨고 18년 만에 가석방으로 석방되신 후에도 가혹한 고문으로 허위 자백한 사실들에 대해 수차례 확인한 내용입니다. 아버지는 구속 당시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계셨고 유능한 사업가였으며 어머니에게는 믿음직하고 든든한 남편이자 가장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사남매에게는 여행과 캠핑을 함께 해주시는 따뜻하고 자상한 아버지셨습니다. 아버지 박기래 선생은 일제강점기 청소년 시절에 독립운동을 꿈꾸셨고 6.25 전쟁과 분단 상황일 때는 한민족 통일을 염원하셨으며 독재 정권일 때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한다는 생각과 의지를 항상 갖고 계셨던 양심적인 지식인이자 민주시민이었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일반 시민에도 불구하고 군 보안사 군인들에게 불법으로 연행되고 감금된 상태에서 잔인한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으로 억울하게 간첩의 누명을 쓰게 되었고 아버지와 저희 가족이 겪은 고통은 처절한 아픔이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그러한 이유로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억울하게 사형을 당하시고 그 가족들 중에는 충격으로 자살과 합병으로 돌아가시기도 했습니다. 저희 가족들도 지금까지 살아오긴 했지만 그동안 겪었던 억울한 아픔과 피해의식으로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살아왔습니다. 47년 전 아버지와 화목하고 행복했던 그때로 다시는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이제라도 아버지의 억울함만은 반드시 밝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재심의 기회를 주신 사법부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의로운 무죄 판결로 이 나라 국민들에게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2018 제노 141 고 박길의 재심사건 재심조차 무기징역 구형 공안검찰 웬 말이냐. 중앙지검 공공수사일부는 민족민주열사 2번 죽이는 무소불위 공안검찰이더냐. 한평생 민족 민주 평화통일을 위해 헌신하신 고 박길의 선생에게 무죄 선고하여 명예회복하라. 고 박길의 선생을 불법 체포 감금, 고문 폭행과 가혹행위, 허위 자백을 통한 불법 수사로 조작 기소하여 유죄 및 사형을 선고한 국가는 즉각 사죄하라. 사면 복권까지 받은 국가폭력 사건에 대한 재심조차 무기징역 구형, 공안검찰 웬 말이냐. 검찰은 적반하장격 파렴치하고 무자비한 무기징역 구형 취소하고 무죄 구형으로 서슬퍼런 과거 국가폭력 만행 등을 즉각 사죄하라, 사죄하라, 사죄하라.